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감정을 사실로 바꾸는 법. 나는 50대로 인생을 꽤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사람을 많이 겪었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말투가 까칠해진다. 짜증이 나면 얼굴 표정부터 굳어진다. 서운하면 괜히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더 쉽게 태도로 드러났다. 내가 이런 기분인데 저 사람은 왜 눈치도 못 채지? 저런 말을 들었는데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그렇게 감정대로 행동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일장 감정을 태도로 드러냈다가 후회한 순간. 몇 년 전 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와 작은 갈등을 겪었다. 그날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바빴고 중요한 일정까지 겹쳐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다. 그런데 후배가 내게 와서 선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솔직히 그 순간 별것 아닌 요청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곤한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그 정도는 혼자 해볼 수도 있잖아. 말투가 차가워졌고 후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후배는 나에게 예전처럼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감정이 태도가 되어버렸구나. 그냥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괜히 감정적으로 반응했네. 그 후배는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저 내 기분이 나빠서 괜한 짜증을 표출했을 뿐이었다. 나는 후회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감정이 태도가 되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 감정을 사실로 바꿔 말하기.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을 했다. 예를 들어, 짜증나. 지금 내가 피곤해서 예민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답답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즉시 반응하지 않기. 나는 욱하는 순간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만 기다렸다.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 세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기. 나는 기분이 나쁘면 표정부터 굳어지고 말투가 차가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굳이 상대까지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다스리는 실천적인 방법.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3초만 참아보기. 욱하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만 기다렸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할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반응이 달라졌다. 두 번째, 감정을 사실로 바꿔 말하기. 나는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일을 대충 해?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 세 번째, 욱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나는 내 감정 패턴을 분석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욱하는지를 적어보았다. 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때, 내 말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나니 그 순간이 왔을 때 더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순간적으로 자리를 피하기. 나는 한번 욱하면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깐만 화장실 다녀올게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자리를 피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했다. 다섯 번째, 나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나는 욱한 뒤에 후회하는 감정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더라 라고 말하며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한지, 어떻게 대처하면 더 나을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여섯 번째,
감정일기를 써보기.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올라왔는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았다. 이렇게 하니 내 감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피곤할 때 더 예민하구나. 기대가 어긋날 때 화가 나는구나. 그걸 알게 되니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7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예전에는 내 감정만 중요했다. 나는 기분이 나쁜데 저 사람이 왜 신경 안 쓰지?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그냥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었다. 8번째, 이 감정이 내 태도를 결정하게 둘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된다면 상대에게 내 감정을 사실적으로 전달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서운했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졌어.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좋겠어. 다스리니 달라진 것들.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서 삶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 인간관계가 편해졌다. 예전에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상대방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후회하는 일이 줄었다. 이전에는 괜히 그렇게 말했네. 좀 더 부드럽게 말할걸. 이런 후회를 자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후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 세 번째, 내 마음이 편해졌다. 화를 내고 나면 결국 나도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면서 나 스스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긴다. 나는 이제 안다. 감정이 태도가 되면 관계가 망가진다는 것.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감정을 사실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 욱하는 감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라는 걸. 화를 내는 대신 조금 더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욱하는 순간 내가 먼저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정을 조절하는 게 어렵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감정이 태도가 되는 욱하는 사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욱하는 사람을 자주 만났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해야지? 그냥 참아야 하나 아니면 맞서야 하나?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욱하는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면 결국 손해는 나만 본다. 그래서 나는 욱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적용하면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욱하는 사람과 부딪혔던 순간. 나는 예전에 회사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쉽게 내는 상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상사는 작은 실수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회의 중에도 감정을 앞세워 다그치곤 했다. 어느 날 내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상사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었고 내용도 정확했지만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나를 몰아세웠다. 그때 내 머릿속에 두 가지 선택지가 떠올랐다. 나도 화를 내며 반박한다. 조용히 참고 넘어간다. 하지만 나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대신 제3의 방법을 선택했다. 팀장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대응했다. 그러자 팀장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해. 그 순간 깨달았다. 욱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싸움만 커진다. 차분하게 반응하면 상대도 흥분을 가라앉힌다. 욱하는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나는 그 경험 이후로 욱하는 사람을 만나면 3가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욱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본인의 화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차분하게 반응하면 상대는 화를 낼 이유를 잃어버린다.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준다. 나는 욱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화를 가라앉힌다. 세 번째, 거리를 둘 타이밍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차분하게 대응해도 끝까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한다. 이런 경우에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답이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올라온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진다.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법. 나는 욱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조금씩 대화를 바꿔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작은 대화부터 시작한다.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화를 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더 반발하게 된다. 대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저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 상대도 말을 부드럽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욱하는 이유를 찾아본다. 나는 과거에 욱하는 친구가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이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너 요즘 스트레스 많아 보인다. 괜찮아? 그 친구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나중에야 말했다. 사실 요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 그때 깨달았다. 이 친구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감정을 못 조절하는 거구나.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욱할 때 너 요즘 많이 힘들구나 라고 말하면 금방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화를 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낼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패턴을 반복한다. 그래서 나는 욱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화를 내면 내가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한다. 차분하게 말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화를 내지 않아도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조절하게 된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나는 이제 욱하는 사람을 만나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일상대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 화를 가라앉히는 말로 대화를 유도한다.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이 방법을 적용하니 나는 욱하는 사람과도 차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도 혹시 욱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길 바란다. 관계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이긴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욱하는 감정이나 화를 잘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마주하는 감정 중 하나인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낸다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떠오르곤 하죠. 마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하고 나중에 후회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화를 참고 속으로 사귀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어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며 감정을 억누르곤 했죠. 감정적으로 보이면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속으로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감정이 폭발하거나 상대방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잘 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 그리고 이를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는 게 최선일까요? 예전에 저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괜히 말해서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지. 내가 좀 참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습관처럼 했죠. 그런데 그런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 카드 좀 제대로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차분히 말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대하는 건 불쾌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구나. 그 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늘 참았을까? 화를 낸다고 해서 꼭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걸까? 그 질문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화를 내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요? 화를 낸다는 건 무조건 감정을 쏟아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화를 잘 내는 거죠. 저는 주변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후배는 존중받고 있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은 서운한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오히려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나도 필요한 순간 제대로 화를 내보자. 그런데 화를 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내는 법이 따로 있었어요. 첫 번째,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 저는 예전엔 불편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더 큰 화로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바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어요. 두 번째, 너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예전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왜 항상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면 남편은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기분이 상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세 번째, 화를 내기 전에 한번 호흡하기. 화가 나는 순간 감정적으로 말해버리면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그렇게 하면 더 나은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었어요. 남편과는 서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친구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오해도 줄었어요. 직장에서도 더 이상 무리하게 참지 않고 내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참기만 하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화를 내는 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어떻게 내느냐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나도 용기가 생기네. 그때 확신했어요. 화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화를 잘 낸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죠. 화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죠.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을까? 나는 언제 어떻게 화를 내야 할까?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표현해보세요. 지금까지 화를 잘 낸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감사합니다.